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38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도난당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도난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잃어버린다는 의미, 잃어버리다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보면 도난당하다. 도난은 이제 본인이 잃어버림을 받는 수동형의 동사죠. 해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수 한국말로는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도적과 도둑은 같은 말이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도둑은 통상 이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도적은 통상 여러 사람이 몰려 다니면서 도둑질을 행하는 때를 얘기할 때 주로 조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도적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둑질하는 행위를 도둑질, 한국말로는 도둑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자어로는 도적 플러스 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슬그머니 훔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위해, 위협, 공갈, 협박 이런 것을 통해서 탈취하는 행위를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도는 이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그러면 물건을 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절도를 한 사람은 우리가 도적 또는 도둑 이렇게 얘기하는 데 반해서 강도는 강도질을 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도용하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 물건을 몰래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통상은 그렇게 이제 물건을 몰래 쓰는 거에 적용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름이라든지 뭐 상표라든지 이런 권리를 몰래 쓰는 것을 통상적으로 도용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청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경찰청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습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벽은 간혹 정신질환에 의한 도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벽이 있는 경우에는 도벽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정신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통화 내용, 예를 들자면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엿듣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또는 그 훔침으로써 잃어버림을 당하는 행위를 도라고 하는데 반해서 물리적으로 빼앗는 행위에 해당하는 탈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련자가 되겠는데요. 단련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련자가 단어의 맨 앞에 올 때는 당연히 연으로 발음이 되죠. 련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원래의 발음은 련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련은 우리가 똑같이 련으로 발음되는 익히다 라는 의미의 이런 연자가 있죠. 이런 연자와 그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자를 써야 되는데 이런 연자, 즉 단련할 연자를 쓰는데 익힐 연자를 쓴다든지 익힐 연자를 쓴다고 하면서 단련할 연자를 쓴다 하더라도 뜻은 다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이 익힐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해서 일종의 기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 익힐련자를 주로 쓰는데 이 단련하다의 련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물리적으로 강하게 하는, 강화하는 쪽을 이 단련하다 할 때의 련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서 뭐 태권도를 만약에 연습을 한다 해서 태권도 연습을 해서 그 태권도의 그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익힐련자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태권도를 함으로써 근육 조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실제 만약에 경찰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1대1로 싸우게 될 때 체력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단단해지는 거죠. 이 신체가 이 단련할 연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련할 연자와 익힐 연자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막 섞었어도 전혀 뜻이 이상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까다롭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련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을 키운다든지 또는 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 순수한 철로 만드는, 재질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단련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 낮은 등급의 금속을 골드, 그러니까 금처럼 높은 등급의 금속으로 바꾸는 형태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실제 연금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 판단이 됐지만 이 고대의 연금술에 대한 연구가 현대 화학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
얘기하고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과 같은 말입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다듬고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연마의 뜻은 돌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목재도 연마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통상 이제 목재라든지 이런 거에는 쓰질 않고요. 주로 이제 쇠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해서 표면을 갈아서 매끄럽게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변형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재련소라고 하는 것은 쇠를 목적에 맞게 재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얘기합니다. 제철과 재련의 차이는, 제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금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그러니까 철을 뽑아내는 것, 예를 들어서 돌하고 섞여 있는 쇠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을 특정 온도, 금속마다 녹는 온도가 다르죠. 특정 온도에서 녹여냄으로써 순수한 재질의 그 쇠를 이제 골라내는 것을 우리가 제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쇠와 쇠를 합금을 한다든지, 또는 순수한 그 재료의 쇠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재료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아변을 해서 강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재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로 뽑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철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련이 되게 되는 거죠. 해서 그 뽑아낸 쇠를 그 목적에 맞게 강도 있게 만드는 것을 정련에 포함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단련하다라는 의미의 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쇠약해지다라는 의미의 초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명자가 되겠는데요. 어둡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어둡다라는 의미의 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다라는 의미의 명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건 여명이 밝다, 이럴 때의 명자는 이 명자를 쓰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명자는 주로 흐리다라는 의미의 명자와 함께 어리석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밝지 못하다, 그런 의미의 어둡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뭐 반드시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통상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안식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계의 맨 끝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죠. 자, 별이 아니고 이제 행성들 중에 하나죠. 해서 어둡다라는 명자의 반대 개념으로는 밝다라는 의미의 명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의 원리 및 한자가 한글 단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